중3이 나이 한 10살씩 차이 나는 그 프로 선수들 한 번 첫 번째 대회 나가서 그냥 다 꺾어버린 거잖아요. 프로님들 대회 중에서 첫 번째는 아니지만 경험이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제가 대회 나가면서 그 선두권 안에 있었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무슨 천부적 뭐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글쎄요. 저는 우선 아빠가 이제 갖고 계신 그 능력을 제가 좀,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고. 네, 운동신경이 좀 있었고, 또 반면 그러면서 또 굉장히 또 노력형이다 보니까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열심히 연습하던 그 시절에 몇 시간이나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거의 뭐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연습장에서 연습을 아침에 가서 연습하고 점심 먹고 연습하고 뭐 저녁 먹고 그리고 또 집에 가고 학교 가고 이 생활의 패턴이 생각해보면 진짜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후원을 해줬죠. 제 선수로서 대회 나가는 과정을 다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렇죠. 이해해주고 해서 그런 게 좀 많이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골프장이나 연습장에 있는 시간이 좀 많이 길게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게 그렇게 지겹거나 뭐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히 골프가 좀 지루해요. 연습장에서 연습하면서 지루한 스포츠인데. 단순 반복이 워낙 네, 많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연습하면서 좀 나름 저는 이제 연습할 때 좀 재미를 두기 위해서 공을 치면서 좀 낮게도 쳐보고 같은 클럽하고 낮게도 쳐보고 뭐 이런 구질 저런 구질 뭐 이렇게 혼자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변화를 주는군요. 네,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무슨 대회 뭐 어떻다 저렇다 혼자 막 이렇게 만들면서 연습을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 그나마 좀 덜 지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샷을 구사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골프가 유독 이렇게 똑바로 하시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똑바로가 아니 거의 뭐 다른 기술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페이드나 슬라이스를 내거나 뭐 탄도를 좀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저한테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고독하죠. 혼자만의 싸움이니까. 네. 그건 있죠. 되게 외롭죠.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요? 그때는 글쎄요. 정말 그냥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목표가 저한테는. 꼭 성공을 해야겠다. 꼭 최고가 되고 싶다. 최고가 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것은. 그러면 다 내가 이겨야 된다? 네. 과정 중에 속한 거니까 그거야 뭐 다 감당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깨치고 나가 끝내 그리고 처음에 최고가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부터 목표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네, 큰 무대였었어요. 네, 그때도 경험이, 저한테 좀 큰 무대에 도전하겠다는 거에 대한 본격적으로 제가 딱 정했을 때가 그때 제가 고등학교 국가대표 생활 하면서 대학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프로로 전향하는 선택을 할 때 그때 제가 삼성 월드 챔피언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는 LPGA 탑 선수들 20명만 탑 선수들만 와서 대회를 치렀었어요. 한국에 처음으로. 한국으로 초대해서. 네. 근데 그때 LPGA 대회인데 그게 탑 20인가
1년에 탑 랭커들만 예, 예. 딱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선수 오는 대회인데 제가 그 대회에 초청을 받아서 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 선수들하고 첫 경기를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아니카 소렌스도 있었고 어. 캐리업 선수도 있었고 그때 줄링스도 있었고 롤라 데이비스도 굉장히 뭐 다 유명한 선수들은 다 와서 저도 굉장히 저한테도 뭐랄까 그 대회가 저한테 굉장히 영광스러웠었고 그랬겠죠. 좋은 경험이었었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3등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이틀 4라운드인데 치면서 그때 마음이 정해졌어요.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꼭 되겠다보다는 해보고 더 싶다. 큰 무대에서 해보고 싶다. 이 선수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렇죠. 생각 거기서 딱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전향을 하고 한국에서 딱 1년 하고 바로 이제 미국에서 해보겠다고 그냥 무작정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무작정. 무작정. 겁 없이 뭐 준비 없이 그냥 간 것 같아요. 가면서 세운 목표가 명예의 전당이라면서요. 저한테 가장 큰 꿈은 이제 명예의 전당 올라가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시즌을 제가 선수 생활 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꼭 메이저 우승을 하고 선수 생활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갔었죠. 근데 다 이뤘죠, 저는. 다 이뤘죠. 네. 메이저 대회만 5승을 했으니. 그죠? 네. 가장 큰 꿈을 이뤄서 저는 솔직히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는 아마 저 말고도 굉장히 모든 선수들한테 큰 꿈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꿈을 목표로 두고 시작을 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안 할지는 저도 장담 못했었고 단 저한테는 가장 큰 꿈을 생각을 하고 그 목표만 보고 이제 열심히 달려갔던 거였고 그러다 보니 현실이 이제 제 꿈이 현실이 다가왔을 때는 네. 정말 믿겨지지 않았었죠 그때는. 근데 요즘은 미국 LPGA 대회를 하면 이게 미국 대회인지 한국 대회인지 모르게 한국 선수들이 그냥 즐비하고 뭐 그 친구들 도와주는 팀들도 아주 넉넉하고 네네. 그런데 그 시절에는 혼자였잖아요, 솔직히. 네. 한국 선수도 딱 한 명. 네, 저 말고 없었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때는 어느 누구도 LPGA의 투어를 출전하겠다고 생각은 아무도 못 해봤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냐면 그때는 한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송이 지금은 골프 채널도 굉장히 많고 선수들도 많지만 그때는 KLPGA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예. 또 뭐 대회도 많지도 않았었고. TV 중계도 없었죠. 전혀 없었죠. 뭐 우선 TV 채널 자체가 몇 개 없었고. 거의 없었죠. 그리고 기사도 정말 아주 작게 조금 났던 것 같아요. 우승을 하면. 예. 그러다 보니 뭐 골프관에서는 전혀 많이 알지도 못한 상황이니까 현지 분명히 LPGA 세계 무대라는 건 어느 누구 생각을 잘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처음 출전했을 때는 제가 이제 뭐 다들 뭐 곧 다시 돌아오겠지, 다시 올 거라 생각을 그렇죠. 했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이. 근데 막 데뷔 첫 해부터 우승을 막 내리해대니 돌아오고 싶어도 이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우승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한국으로 다시 오라고 많이 했었어요. 많이 들었었어요. 스폰서 측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워낙 제가 뭐 아마추어 때도 그렇고 잘했고 프로 때도 잘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짧은 투어 생활하고 미국을 갔기 때문에 저에 대한 그때도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물론 솔직히 한국이 아니라서 다들 뭐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기대가 크다 보니까 매 대회 때 관심이 좀 굉장히 됐었었죠. 그러다가 생각보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하니 이제 들어오는 게 낫지 않겠냐. 그 기간이 근데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몇 달이잖아요, 사실. 네, 한 4개월이요. 5개월째죠. 네. 아이, 그 정도야, 뭐. 저는 3년을 보고 갔는데 이제 5개월에 이제 모든 걸 다. 저는 그때 아무리 그래도 그냥 저는 꿋꿋이 꿈이 있었으니 꿈을 이루고 가겠다고 해서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 뒤에 저보고 들어오라고 할 때 한 달 후에 이제 제가 우승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좀 지원해주는 팀들도 더 붙었죠?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특별히 지원하고 더 있진 않았고요. 그 다음 해부터는 한국 선수들이 한 명씩 그 하면 두 명씩 조금씩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LPGA에서도 좀 다르게 이제 생각을 하고 더 넓게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수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한국 선수가 한 40명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상치도 못한 숫자였기 때문에 LPGA도 그때는 잠깐 혼란스러워했었어요. 이거를 계속 오픈을 해야 되냐. 워낙 한국 선수 계속 우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시기 질투도 많았었고 또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죠. 어떻게 그렇게 한국 낭자들은 LPGA에 대해 석권을 합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선수들이 그 환경 적응력을 굉장히 많이 빨리 습득을 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게임을 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또 반면 한국에서 솔직히 그 선수생활 하기 좀 되게 열악한 환경이 굉장히 많아요. 또 대회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연습하는 이 환경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여유 있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미 이제 갖춰진 그런 뭐랄까 부담감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뭐 문제가 되진 않고 플러스 외국을 갔을 때 우선 첫 번째 주어지는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죠. 훈련할 수 있는 여건도 너무 좋고 양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게 플러스 돼서 이젠 적응력이라는 걸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선수들이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가 아무래도 정신적으로도 좀 강하지만 그런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서 그게 아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어찌 보면 역설적이네요. 한국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이 안 좋은 곳에서도 열심히 잘 해냈으니 여건 좋은 데 가면 그냥 펄펄 나르는 거군요. 네. 그거군요. 네. 박세리 선수도 이렇게 좀 기복이 있었죠? 네, 저도 슬럼프가 있었죠. 제일 심각하던 때가 언제예요? 그게 2004년도 제가 이제 명예전당 포인트를 딱 1점 남겨놓고 한 시즌을 시작하는 때가 2004년도였거든요. 그건 막 생각해 보니까 98, 99, 2001, 2002 뭐 불과 한 4, 5년 사이에 그냥 몰아서 우승을 그냥 그렇게 쫙 해버린 거잖아요. 어찌 보면. 시즌에 4, 5승씩 했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제 앞에 이제 아니카가 제가 우승하면 6승하고 우승하면 7승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많이 좀 묻혔죠. 근데 4, 5승씩을 했어요. 대단한 기록이죠. 네. 그러다가 2004년을 맞았다 이거죠? 그러다가 2004년을 투어 시작하고 딱 한 포인트를 남겨줬었는데 그 1점이라는 게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때 저도 이 1점이 올해 끝날지 내년에 끝날지 후년에 끝날지 장담 못했었는데 그때 한 4월 달, 5월 달쯤 대회 때 제가 이제 우승을 하고 포인트를 다 따고 그리고 이제 한국 바로 다음 주에 한국 대회 초청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잡혀진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우승할 거는 예상치도 못했다가 우승까지 하고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한국 대회 끝나고 다시 뉴욕 쪽에 대회가 있어 출전하는데 그때 좀 달랐어요. 그때부터 뭐 스케줄이 워낙 항상 타이트하게 다니고 이동 길이도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피곤해서 좀 내가 힘든가 보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 그 다음 주도 아직도 좀 피로가 좀 많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젠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아니었던 거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1년에 4승, 5승씩 하면서 데뷔 첫 해부터 이렇게 몇 년을 달려온 게 지친 거예요. 지친 거야, 한마디로. 좀 쉬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한국 갔다 와서 그 시차 때문에 좀 힘들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제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었다? 그런 게 와보니까 말씀하신 슬럼프라는 거를 저는 솔직히 데뷔를 해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꼭 오라는 법은 좀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완벽하게 짜임새 있게 스케줄 훈련 방법 등 제가 굉장히 더 완벽하게 짜서까지 훈련을 했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죠. 저는 솔직히 슬럼프라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1년 고생했죠? 한 1년 반. 1년 반. 정도 고생했죠. 어떻게 이겨냈어요?
정말 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해주셨어요.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근데 어디서부터가 초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나의 스타트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다시 시작한다면 그립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또 이게 운이 좋을 수도 있는데 부상이 좋지는 않지만 하필 슬럼프에 빠지다 제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클라우 라이젠 잡고 싶어도 못 잡고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강제로 휴식 그거네.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는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이렇게 여유 있게 여유도 아니지 솔직히 부상도 입었고 슬럼프인데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마음이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하루가 한 달 같고 누가 옆에서 뭐 괜찮아 이런 얘기해 주는 것조차도 솔직히 짜증나고. 너무 싫었어요. 예. 그냥 혼자 놔뒀으면 좋겠고 막 있었다가 그냥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조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별것도 아니었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가 들려도 너무 싫었는데 있었던 지인 저를 너무 잘하니까 그냥 낚시 한번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낚시. 네. 또 낚시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낚시를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싫은데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같이 갔었어요. 그러면서 꼭 뭐를 잡고 뭐 낚아서가 아니고 그냥 처음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연습, 골프, 지금 내 뭐 마음 이런 게 전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머리를 비우고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고 네. 그러면서 잠깐 시간을 갖다가 그거에 대한 즐거움을 좀 가지면서 이제 몸 관리하고 이제 부상 다 치료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예. 뭐 내 주위를 다시 보게 됐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뭘 못했는지 그러면서 제가 지금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에 정말 되게 많은 걸 좀 크게 얻었던 거는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극복을 하게 됐죠. 그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한 번은 자기를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누구에게나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을 겪으신 거죠. 네. 그걸 겪으신 분으로서 골프를 인생에 비유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골프는 꼭 인생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저야 뭐 그분이 말씀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그냥 골프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냥 끊임없이 꾸준히 도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예. 알아가며 배워가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한테는 골프라는 게 큰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꾸준히 완성을 향해 간다. 네, 끝없이 완성은 없는 거죠. 완벽한 거 완성은 없는 없는 것 거죠. 같아요. 네. 근데 골프가 딱 꼭 그런 거 같아요. 욕심을 부릴수록 안 되지 않나요? 그것도 골프에 다 속해 있어요. 그죠? 욕심이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려놓을 때, 그렇죠. 네, 또 마음을 다스릴 때, 또 한 걸음 뒤에 뒤돌아볼 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게 속해 있던 것 같아요. 골프라는 운동 자체가. 예.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그 시기가 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 박세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핵심은 다 얘기한 거예요. 마음 비우고 욕심 버리고 그러나 끊임없이 꾸준히 노력해라. 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뭐 만족이라는 거는 네. 완벽해 내가 뭐 이 꿈을 크게 가져서 큰 거의 꿈을 완성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이라도 완성도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요. 네, 보람이 되는 일이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본인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지었을 뿐 아니라 후배들이 이렇게 잘해서 덕분에. 4년 전 올림픽에 감독 맡으셔서 우리 박인비 선수 금메달 따고 네네. 그때 막 우셨잖아. 네. 어? 네. 제가 울었죠. 자기 우승해도 별로 안 울던 사람이 왜 이렇게 울었어요? 예?
그러게요. 그때는 그냥 딱 제 마음 같았어요. 그때 박인비 선수도 금메달은 정말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고 아마 선수 자체도. 근데 그 전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연비한테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잘하다가 올림픽을 놔두고 딱 그 1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뭐 부상도 있고 성적도 부진하고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이 되면서 이제 올림픽관에서 더 이제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힘든 것도 보이고 인비 선수한테는 그냥 우리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올림픽에 있어서 여자가 116년 만이니 우리도 처음이고 우리가 처음이니까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만 물론 메달권은 중요하겠지만 모습만 보여줘도 팬들이나 국민 여러분은 충분히 하고 이제 다음 올림픽 때 나올 선수들한테 그만큼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겠니라고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박인비 선수가 이제 대회 시작 첫날부터 4라운드 마지막까지 그 전에 박인비 선수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짧은 퍼트를 성공하고 두 손을 번쩍 들었을 때는 저는 그냥 순간에 굉장히 많은 게 지나고 만감 교체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적으로 힘들었었던 거, 뭐 좋았었던 거, 뭐 그런 게 저는 한 번에 와닿아서 그런지 그냥 그거 하나로는 제가 더 마음이 그래서 울컥했던 것 같아서 저만 열심히 처음 울고 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도 같이 우는데 주인공이 울지 않았어. 이번 올림픽 또 우리가 금메달 따겠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선수도 마찬가지 욕심은 내지만 글쎄요, 이젠 똑같은 것 같아요. 선수들은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도 갖고 있는 부담감이 더 크기 때문에 최대한 선수들한테는 대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이제 제2의 인생 후반전을 살고 계세요. 사업도 하시고 또 남 돕는 자선 활동도 많이 하시고 간간히 방송 활동도 하시고 인생 후반전에 제일 큰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목표는 이제 지금 솔직히 후배들로 인해서 이제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는 처음으로 제가 뭐 항상 어디 가나 많은 말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저는 제 꿈이 나만의 꿈이 어느 누군가의 꿈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해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누군가의 꿈이 됐고 그 꿈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물론 책임감도 크지만 굉장히 보람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이 지금 잘하고 계속 이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그렇죠. 그거를 꾸준히 잘 해줬으면 좋겠는 것도 제 바람이고 가장 큰 거는 마찬가지로 우선 제가 뭐 선수로서 골프의 꿈을 꿔줬다고 하면 차후에 이제 골프 관련해서 이제 후배들도 또 다른 일적으로도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물론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뭐 유소년들 또 소외계층에 있는 아이들도 스포츠 관해서는 또 많은 경험을 쌓아주고 꿈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적으로 또 지도자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게 가장 큰 꿈이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젠 또 마찬가지 말씀하신 거죠. 재단도 있지만 재단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쪽으로 제가 좀이나 힘이 된다고 하면 또 그리고 방향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도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리 선수, 박세리 감독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꾸준히 노력하라. 우리가 박 감독에게 배운 가르침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